인포메이션님이 팬들도 아는 운영을 하면 염경엽 감독이 옷을 벗어야 된다 했는데 시즌 1호 스트립쇼, 제가 봤을 때 팬들도 아는 운영을 안 하면 감독이 옷을 벗어야 되면 제가 봤을 때 10개 구단 누드쇼예요. 그 염경엽 감독이 그랬죠. 팬들이 아는 걸 갖다가 감독이 안 할 일은 없다. 그럼 감독 옷 벗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0개 구단 감독 전부 다 옷 벗기면 진짜 누드 그냥 야해져요. 야구가 너무 야해질 것 같습니다. 롯데만 하더라도 지금 3연투 좌우놀이 뭐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거 나왔죠. 그냥 너무 야해집니다. 보기 계신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롯데와 두산 경기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산 베어스는 이제 제이크 케이브가 중심이다. 이젠 양의지도 아니고 양석환도 아니고 김재환도 아니고 제이크 케이브가 정말 중요하다. 롯데하고 했을 때 금요일 토요일 경기를 두산이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케이브가 무안타인 게 이게 엄청 컸고, 저는 롯데 팬이니까 이게 엄청 주요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제이크 케이브가 터지냐 안 터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타순도 2번으로 가고 있고 어느 정도 가장 좋은 타자가 케이브예요. 단기간에 정말 중심 타자가 된 것 같은데, 그저께하고 어저께는 케이브가 무안타였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생각보다 두산에게 점수를 안 준 건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이크 케이브가 오늘 4안타를 때려내면서 멋진 모습 보여줬고, 그러면서 타선이 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2번 타자 케이브가 터지고 안 터지고의 차이는 이 정도로 크다. 현재 똑같아요. 기아는 김도영이고 삼성은 뭐 구자욱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롯데는 뭐 나승엽 이런 부분인데, 가장 잘하는 타자가 그날 터지지 않으면 그 팀은 사실은 타선이 전체적으로 엄청 좋은 타선이 아니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두산은 그래서 케이브가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팀을 위해서라도 꼭 터져야 되는 선수가 됐다. 단기간에 정말 좋은 타자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케이브가 터지니까 나머지가 너무 잘하잖아요. 오늘 말루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두산의 오명진 선수가 말루 홈런을 때려내면서 두산의 첫 번째 점수. 사실은 두산이 계속해서 막 쌓고 점수를 못 내고 쌓고 점수를 못 내고 짜증난 상황이 많았고, 반대로 말하면 롯데가 잘 막았다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원아웃 말루 상황에서 잔루를 남기지 않는 오명진의 말루 홈런. 사실 경기는 이때 좀 결정됐다 봐야겠죠. 오명진 선수의 말루 홈런입니다. 데뷔 첫 말루 홈런이고요. 데뷔 첫 홈런이 이렇게 말루 홈런이었습니다. 송재영 선수의 슬라이더를 걷어 올려서 이렇게 우측 담장을 넘기는 말루 홈런을 만들어줬는데, 이러고 이제 말루에서 또 이후에 적시타가 있었으니까 오명진 선수가 아니었다면 오늘 롯데가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오명진 선수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역시 기회가 사람을 좀 만드는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사람을 바꾸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오명진 선수가 시범 경기 때 어떻게 보면 잘했잖아요. 타격 1위였거든요 시범 경기 때. 그런데 개막하고 나서 오명진이 좀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오명진이 개막전 이후에 못하다가 지금 2군 갔다 올라서 잘하는 거는 그때 없던 무슨 비기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막 2군에서 막 피를 깎는 노력 뭐 당연히 했겠지만, 근데 막 비법서를 가져와가지고 타격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원포인트 차이고 심리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오명진 선수가 부담감이 컸던 거죠. 주목을 많이 받고 이제 이게 기회다 살려야지 이런 느낌을 주면서 가니까 시범 경기 때 폼이 안 나왔던 건데, 한번 내려갔다 오니까 아 그래 내가 너무 부담 가질 건 없는 것 같다, 내 실력대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부딪혀 보니까 시범 경기 때 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시범 경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범 경기 타격 1위, 시범 경기 홈런 1위 이런 걸 하는 선수들은 단기간에 그냥 운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명진 선수가 어느 정도 컨택이 좋고 이런 말홈런을 칠 수 있는 파워가 있으니까 시범 경기 때도 잘한 거고, 그게 조금 늦게 나오고 있다. 두산은 좋은 타자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13대4 두산이 금요일 토요일 롯데에게 좀 엄청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그걸 완벽하게 갚아주면서 이상하게 두산은 최근 몇 년 동안 롯데하고 일요일에 만나면 좋은 기록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연속으로 일요일 경기 롯데에게 아픔을 안기면서 13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최승용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고 패전 투수가 박진 선수가 됐는데, 멋진 경기라면서 이제 연패를 또 끊어냈고 1승 2패, 그리고 이제 키움과의 경기까지 합쳐가지고 3승 3패 나쁘지 않은 한 주를 보냈고, 롯데는 한화하고 1승 1패 그리고 두산과의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였기 때문에 3승 2패가 된 건데 나쁘지 않아요. 롯데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무슨 롯데가 언제부터 잘했다고 일주일에 3승 2패하면 된 거지. 두산에게 수입했으면 좋았겠지만 위닝 시리즈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하고 딱 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만 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중계방송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볼배합, 롯데 팬들에게 볼배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볼배합은 항상 말씀드리죠. 볼배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진 애한테 와가지고 너 왜 가위 냈냐? 바위 내면 이길 거 아닌가? 아니면 볼을 내면 이기지 않았겠냐?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볼배합은 가위바위보고요. 심지어 투수가 구종이 다양하지 않고 던질 수 있는 공이 몇 개가 없으면, 그러면 사실 제구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볼배합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됩니다. 던질 공이 몇 개가 안 되는데. 오늘 롯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걸 봐야 돼요. 나온 선수들의 지금 몇몇 박진, 송재영, 김강현 뭐 이렇게 나왔는데 더 문제는 마지막에 보면 박시영 선수가 3연투를 했거든요. 박시영이 3연투를 하면서 35구, 36구 던지는데 볼배한 뭐라 하시는 분들 오늘 박시영 선수 포수 있을 때 포수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영은 3연투를 하는데 오늘 나이도 많은 선수예요. 3연투를 하면서 심지어 KT 때 한번 아팠던 선수죠. 뒤늦게 팔꿈치 한번 쬐던 선수인데 35구, 36구, 37구 이렇게 3연투 하면서 35구, 36구 던지는데 공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밀어 던지니까 결국 경기를 뻥 터뜨렸죠. 이제 김태형 감독은 그걸 보면서 좀 답답했는지 붙어 이 자식 이러는데 붙긴 뭘 붙어요. 무슨 접착제도 아니고 붙으려면 좋은 구위 그리고 괜찮은 변화구 그리고 그걸 다 잘 던질 수 있는 제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붙고 싶어도 못 붙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고3짜리 데려와가지고 수능 시험 친 거 보고 야 너 붙어 서울대 붙어 서울대 왜 못 붙어 이거랑 똑같습니다. 정신력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한가운데는 던질 수 있겠죠. 근데 한가운데 딱 던지잖아요. 그거는 홈런이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처럼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볼배합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투수에 대한 탓을 뭔가 포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롯데가 오늘 이 이야기를 되는 부분, 오늘 롯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투수를 안 올린 거죠. 왜? 이게 문제입니다. 롯데가 이제 불펜이 선발 투수 김진욱이 내려가면서 손호영이 올라왔죠. 이러면서 이제 불펜을 한 명 줄이고 가는 체제가 됐었습니다. 선발 김진욱이 내려가고 올린 게 투수가 아니라 손호영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박진이 선발에 들어갔으니까 불펜에 롱릴리프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박진이 선발로 나왔는데 롱맨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길게 가줄 선수가 없으니까 송재영이 말롬을 맞고 나서 계속 뭐 3연투를 얼마 전에 했던 김상수나 정현수 그리고 오늘 올라오면 3연투인 박시영, 김강현 이렇게밖에 투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볼배합을 뭐라 할 게 아니라 롯데 벤치에서 사고를 대비해서 오늘 이런 경기도 던질 수 있을 만한 투수를 한 명 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투수 엔트리를 제대로 안 가져온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박진영이 너무 못하더라 빨리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좀 엇가죠. 왜냐면 박진영 선수가 이렇게 던지는 건 아무도 몰랐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라 할 부분이 아니지만 투수 엔트리를 5선발이 나오는 날 심지어 불펜 데이를 각오했는데 어제까지 불펜 소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동에 있는 투수 한 명을 안 올린 거는 이게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두산은 오늘 케이브와 오명진이 터지면서 13대4 대승. 롯데자이언츠는 결국은 오늘 같은 경기 패배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와야 된다. 불펜을 조금 더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투수를 한 명 더 보강해가지고 이제 불펜 교체도 교체겠지만 안 좋은 투수도 내리고 좋은 투수 올려야 되겠지만 야수를 한 명 내리고 투수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 투수를 한 명 더 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어차피 백업 야수들 쓰는 선수만 쓰잖아요. 그럼 이제 불펜 투수를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지금 롯데 같은 엔트리는 투수를 좀 더 많이 쓴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과 SSG의 경기인데 사실인가 싶네요. 오늘 김광현이 무너졌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냐? 일단 선빵을 키움이 너무 세게 날렸습니다. 어떻게 날렸냐? 오선진 선수가 말로 홈런을 때리면서 4대0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오선진의 말로 홈런이 데뷔 첫 말로 홈런이었습니다. 한화에서 데뷔했고요. 삼성도 뛰었고 한화에 다시 돌아갔다가 롯데도 뛰었고 이제 키움에서 뛰고 있는데 오선진 선수가 1157경기 만에 데뷔 첫 말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조금은 늦었다고 할 수 있는 말로 홈런인데 저는 그래도 이 오선진을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오선진 선수의 오늘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요. 오선진 선수는 지난해 롯데에서 방출이 됐었죠. 그리고 나이도 89년생으로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동료들 중에서는 FA로 비싸게 계약을 하고 이제 가는 선수들도 있었을 텐데 오선진 선수는 좀 베테랑, 나이가 좀 있는 선수가 젊은 선수들 틈 사이에서 테스트 받고 들어가려고 하면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선진은 포기하지 않았고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여러 팀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예요. 사실 오선진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키움에서 연락도 오고 테스트를 받기 전에는 처음엔 사실 야구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다. 그런데 아직 건강하고 아직 야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만둘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해 더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한 해를 더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날이 오잖아요. 어제도 오선진 선수가 수비가 좀 덜덜거리긴 했지만 어쨌든 결승타를 때리면서 기분 좋은 날. 그리고 오늘도 말로 홈런으로 결승타. 이틀 연속으로 결승타를 쳤습니다. 김광현 선수 상대 투아웃 말로였거든요. 이게 투아웃 말로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투아웃이기 때문에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선진 선수가 말로 홈런을 때리면서 오늘 오 땡진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넘겼고요. 그리고 살짝 넘어갑니다. 보면 폴대를 때렸
때렸어요. 파울볼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홈런이 됐는데 0대0에서 마지막 파울볼을 살짝 맞는 홈런. 이게 비디오 판독까지 갔었거든요. 오선진 선수가 활짝 웃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렇게 오선진 선수가 앞서나갈 수 있는 찬스 만들었고, 냉정하게 말하면 키움이 타선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유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선진에 이어서 최주환 선수였는데 추가점이 필요할 때는 최주환 선수가 또 활약을 해줬습니다. 오늘 최주환 선수가 3안타 때려대면서 조만간 점수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키움이 점수를 7대0까지 벌렸어요. 키움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선발 투수가 불안한 날도 아니었죠. 하영민이 나온 날이었기 때문에 7대0이면 이익이 충분했고, SSG가 추격을 했고 마지막에 9회 맥부름의 홈런까지 터졌지만 키움은 충분히 막았습니다. 윤현, 박윤성, 주승우가 나오면서 점수를 좀 실점을 하긴 했지만 7대3 승리. 하영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어제 키움이 10승 도착, 그리고 오늘 위닝 시리즈까지 만들어내면서 충분히 키움에게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왜? 오늘 푸이그하고 이주영이 말소가 됐잖아요. 푸이그하고 이주영 선수가 내려가면서 이제 두 명이 빠진 상황. 키움의 무기는 푸이그, 카디네스, 이주영, 송성문 뭐 이렇게 최주환 이 정도였는데 이 무기 중에 두 개가 빠졌기 때문에 키움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차와 포를 떼고 상대를 해야 되는 첫날이었는데, 그 첫날부터 우리 이주영이랑 푸이그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카디네스도 잘했고요.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SSG는 김광현 무너진 게 뼈 아팠는데, 그래서 어제 석정우의 그 주루사가 이렇게 컸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김성현 선수가 상대 수비 실수난 행운의 2루타로 출루를 했을 때 무사 2루가 됐잖아요. 누구나 그 당시 SS 팬들은 오케이, 토요일 이기고 2연승 위닝 시리즈 확정, 이걸 꿈꿨을 텐데 그 한순간에 석정우 선수의 어제 보여드렸던 어이없는 주루 플레이, 그걸로 인해서 끝낼 때 못 끝냈고 10회 초에 키움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오선진의 결승타가 터지면서 승리.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경기까지 저는 그게 연장이 됐다고 보거든요. 야구는 이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못했을 때 하루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서 가면 된다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면서 SSG는 키움에게 패배를 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내주면서 주중에 벌어놨던 뭔가 기분 좋았던 위닝 시리즈의 기쁨을 날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뭐 김광현 선수는 일단 오늘 오선진 선수에게 말홈런을 맞긴 했지만 저는 뭐 오늘 김광현이 엄청 안 좋았다 이렇게는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김광현 선수가 이번 시즌 좀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오늘은 뭔가 말홈런 포함해가지고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이 뭐 매일 이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김광현 선수가 3과 3분의 1이닝 9피안타 7실점 말홈런까지. 오늘은 김광현 선수가 패전의 아쉬움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SSG는 결국은 오늘 휴식을 취하는 최민준 선수가 또 올라와서 던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맥부름 선수가 홈런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에레디아가 금방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맥부름을 데려온 거고, 맥부름은 일단 경기 감각이 중요하다, 펀치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홈런포는 언제든지 때려낼 수 있다. 결국 경기 감각인데 홈런을 오늘 때렸으니까, 손맛을 봤으니까 이걸 기점으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SSG는 맥부름이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타선이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랜더스 투수진 좋거든요. 투수진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로만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자하고 투수는 정말 아쉽게도 투수는 지쳐버려요. 타자는 좀 덜 지치거든요. 투수가 지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던지다가 타자들이 하도 못해가지고 매번 타이트해버리면 SSG 투수들이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랜더스 타선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KT와 하나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거는 정보 개념 하나 짚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주위에 하나 팬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폰세를 지금 시점에서, 나중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폰세를 싫어한다, 그거는 미친놈이 분명하다. 지금 당장 폰세를 싫어하는 하나 팬이 있다면 이거는 이단이다. 이건 하나 팬이 아니에요. 뭔가 스파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코디 폰세 선수가 경기를 완전히 하드캐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화가 불펜 소모가 좀 있었거든요. 특히 심지어 오늘은 김서현 선수가 나오면 3연투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서현이 휴식을 취한 날. 그러면 폰세가 오늘 어느 정도는 길게 끌고 와줘야 되는데 혼자서 이닝을 다 먹어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오늘 7이닝 동안 코디 폰세 선수가 3피안타, 삼진 5개. 오늘 삼진 좀 적었지만 109구를 던지면서 이닝 소화를 해주면서 무실점을 했습니다. 대단했던 게 마지막에 폰세 에너지를 팬들도 느끼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7회 마지막인데 이미 100구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더 공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첫 타자를 이제 코디 폰세가 109를 던지면서 잡아냈죠. 황재균의 타구를 심우준 선수가 넘어지면서 처리해줬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유격수 땅볼, 심우준이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웃 카운트 만들어줬고, 세 번째는 삼진이었는데 코디 폰세가 이렇게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배정될 삼진 처리하면서 이렇게 아웃 카운트 만들어줬고, 포효하는 거 보세요. 7이닝 동안
무실점을 이렇게 달성하면서 포효를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주면서 들어가는데 팬들도 느끼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모습 선수들도 느낍니다. 코디 폰세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한화 지금 폰세가 나온 날 한 번 빼고 다 이겼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거죠. 폰세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와, 이 친구가 이렇게 힘을 주네?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타선도 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쨌든 한화가 4점을 내면서 앞서 나간 상황 2대0에서 추가점을 냈기 때문에 결국은 불펜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디 폰세는 심지어 좀 이렇게 농담도 잘하는데 류현진이 축하해주니까 나 1인 더 갈까 이러니까 류현진이 에이 농담한다 이러면서 막 웃는데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줘요. 참 좋은 선수 같습니다. KT 이야기를 그럼 먼저 해드리면 KT 위즈가 이게 타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게 너무 문제인데 KT 위즈가 오늘도 안타 6개밖에 때리지 못하면서 마지막에나 그나마 9회 김서현이 못 올라왔을 때 점수를 좀 내면서 이게 4대3 이렇게 추격을 했는데 9회 딱 똑 떼놓고 보면 막말로 오늘 또 김서현이 나온 날이었다. 그럼 오늘도 영봉패였겠죠. KT는 타선이 지금 너무 무기력한데 허경민을 사왔고 뭐 장성우, 황재균 이렇게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백호 외에 냉정하게 젊은 나이대 선수들 중에 지금 타자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KT가 이 나이대 소영준부터 해서 좋은 투수들은 너무 많은데 타자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반농담이지만 진짜 이강철 감독이 투수를 잘 만들잖아요. 오원석도 오늘 얼마나 잘했습니까? 패전 투수가 되긴 했지만 워낙 투수를 잘 만드니까 그거 믿고 투수는 우리가 찍어내면 되니까 오히려 투수를 내보내면서 타자를 트레이드로 데려온 거냐, 이런 생각까지 좀 제안을 해봅니다. 이제 이강철 감독이 투수를 워낙 잘 만드니까 투수 보내고 그냥 타자는 만들어진 거 데려온 거야. 근데 반대잖아요. 투수는 어느 정도 계속 잘 만드는데 KT가 타자를 못 만드니까 어떻게 투수는 만들겠지. 그러면 만든 투수를 또 보내면서 타자를 데려오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얼마나 타자가 안 나오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타자가 좀 많고 투수가 부족한 팀이랑 트레이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래도 진짜 KT 위즈 같은 경우는 타자가 좀 중요하거든요. 밸런스가 맞아야지. 지금 너무 KT가 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KT 위즈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런 단장이 없지만 모 단장이 있습니다. 코수염이 좀 많이 난 단장이 이제 KT의 투수 이강준을 받기 위해서 오윤석하고 김준태를 보내가지고 그때 좀 잘 써먹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뭐 그 당시 이강준보다 더 좋은 선수를 줘야 이제 중심 타작감을 주겠지만 어쨌든 백업감이라도 그렇게 구했었잖아요. KT가 잘 썼으니까. 어쨌든 KT는 좀 약간 투수를 활용한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화는 오늘 이거를 폰세가 마지막에 좀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김서현 선수가 못 나온 날이니까 이제 정우주가 처음에 나왔다가 그 이후에 정우주가 흔들리니까 김종수가 마무리 상황에서 등판, 김종수도 실점을 하면서 흔들리고 4대3까지 갔고 결국은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장준원 선수 때 이제 원래는 권동진 선수가 나오는데 좌우놀이 겸 해가지고 김범수를 내보냈는데 김범수 선수가 이걸 세이브를 했죠. 대타 장준원을 땅볼로 막아내면서 세이브를 했는데 공 2개를 세이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거 김범수가 잘한 거 맞아요. 괘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김범수 노괘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근데 오늘은 한화가 주요했던 거는 김서현 없이 막아야 되는데 결국 뭐가 필요했냐, 추가점이 필요했어요. 오늘 이진영 선수 말씀해 주셨는데 이진영 선수가 결국은 7회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죠. 좌중간 2루타로 오늘 3안타 게임을 했습니다. 이진영이 3타수 3안타 2루타를 때려내면서 초반에 그 이후에 추가점 낼 수 있게 했고, 심우준이 이제 투아웃 3루 상황에서 3루타, 심우준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안치홍이 안타를 치면서 4대0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한화가 오늘 마지막에 김범수가 그래도 세이브를 하면서 김서현 없이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해봅니다. 좋았어요. 이건 되게. 오늘 한승혁은 3연투를 했거든요. 누구도 3연투를 안 하는 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김서현 선수를 아끼고 투구수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덜 많았던 한승혁으로 오늘 3연투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한승혁은 어쨌든 막아줬고요. 김서현 선수를 아끼는 둘 중에 한 명은 아꼈습니다. 어쨌든 한승혁이, 왜냐면 투구수가 어제는 7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그것도 사실은 무리예요. 사실은 저는 제 취향은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한화 이글스는 한승혁을 3연투를 시켰고 김서현이라도 아꼈으니까 둘 다 안 아낀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4대3으로 이렇게 KT 위즈가 한화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한화가 정말 똥줄 타는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내면서, 다른 팀하고는 좀 보법이 다르죠. 이 팀은 다른 팀들은 이제 구위 없는 불펜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승부하지만 그래도 이 팀들은 구위 있는 불펜이 그래도 많은 쪽에 속하는 팀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이 좀 약간 점수를 못 내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도 수준 높은 투수전 시리즈였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와 기아의 경기인데요. 기아는 이제부터는 다른 팀 팬분들이 많이 경계해야 되는 팀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아 빨리 올라와야 될 텐데 기아 힘내야 될 것 같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기아는 우리가 엄청 경계해야 되는 9개 구단이 공통으로 이제 덜덜 떨어야 되는 작년에 그 기아
호랑이 기운이 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김도영 선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지난해 기아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 그 팀이 전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김도영 한 명이 오면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김도영의 토템 효과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도영 선수가 오늘은 못 쳤거든요. 심지어 무안타였어요. 삼진을 당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김도영이 안 터지니까 나머지 최영우가 홈런을 치고 김선빈, 박찬호 멀티히트 이런 타선이 또 됐습니다. 작년에 기아 컨셉이 뭐였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김도영이 빠져도 이 팀은 약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나머지가 다 잘하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딱 오늘이 그런 날이죠. 김도영이 쉬었는데도 나머지가 터져서 기아가 이긴 날 이런 날이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7회 말이 결국 결정적이었죠. 기아 타이거즈도 LG 트윈스도 결국은 이 경기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7회 말인데 오늘 기아가 일단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1대0으로 앞서 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영우 선수의 솔로 홈런, 임창규 선수에게 솔로 홈런을 때렸는데 몇 호입니까? 통산 399호인데 아니 일단 물어보고 싶어. 이 형 언제 늙어? 비문학 같긴 하네요 진짜. 이 형 언제 늙어? 근데 최영우 선수가 1대0에서 임창규에게 솔로 홈런을 만들어냈는데 그냥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전성기 최영우 같습니다. 그냥 전성기 에이징 커브 이런 걸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삼성 시절하고 똑같은 기아 처음 왔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스윙을 여전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임창규 선수의 몸쪽이 몰리긴 했지만 저렇게 간결한 스윙으로 오른쪽을 넘긴다는 거는 여전히 최영우 선수는 리그에서 수준급의 강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영구 선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진짜 언제까지 할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최영우 선수는 50살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2대0을 만들었고요. 그러나 LG도 오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LG가 제임스 네일이 진짜 5회까지 완벽에 가까웠는데 6회 LG가 오늘 오스틴부터 해가지고 좋았죠.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솔직히 말하면 LG 팬분들 아니라고 하겠지만 LG가 6회에 네일 상대로 홍창기와 김현수가 볼넷으로 나간 이후에 오스틴이 적시타를 때리면서 2대1 한 점 추격. 그리고 문보경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문보경이 병살타를 치면서 타점 없이 점수만 만든 2대2가 되면서 결국 양팀 이때 사실은 LG는 뒤집었어야겠죠.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근데 이걸 보면서 LG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결국 오늘도 LG가 빠딱 안 터진 건데 궁금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내일이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LG가 진짜 타선이 가라앉은 거냐. 근데 개인적으로 박동원의 타구가 쭉쭉 뻗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그 정도로 막 확 죽은 것 같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LG 트윈스는 오늘 박동원의 타구질이라든지 제임스 네일을 또 흔드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지금 뭐 랜더스라든지 KT라든지 좀 타선이 안 터진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이랑 비교할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타선이 좀 죽어있는 건 맞아요. 특히 문보경 가장 MVP처럼 치던 문보경 선수가 좀 죽어있고 홍창기는 시즌 내내 약간 자기의 폼을 못 찾고 있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박동원, 오스틴 같은 잘 맞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 LG랑 지금 만나고 싶냐 안 만나고 싶냐 하면 여전히 만나기 싫은 팀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오늘 이제 기아와 LG의 경기는 결국 7회가 가장 백미였습니다. 7회 말이었는데요. 임창규가 6회 이후에 7회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임창규 선수가 최원준에게 안타를 맞고 김영우로 교체가 됐는데 결국 이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영우 선수가 결국 뽀심이 제구가 안 되면서 김태군에게 볼넷을 내줬고 김태군은 번트를 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김태군 선수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무사 1-2루 이후에 김호령이 이제 번트를 대면서 원아웃 2-3루 박찬호 선수가 홈에서 아웃이 되긴 했지만 투아웃 이후에 김선빈 선수가 투아웃 이후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주면서 이게 결승점 기아가 이제 이걸 지켰는데 기아는 두 가지가 좋습니다. 타선과 불펜이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타선은 이제 김도영이 돌아오니까 자기 모습을 찾으려고 하고 불펜은 이미 한 지난주 정도부터 조상우라든지 전상현 정혜영 뭐 폼을 다 되찾고 있죠. 그래서 걱정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LG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시점에서 김영우 선택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긴 한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한 상황에서 신인을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 삼성과 NC의 경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삼성은 야구 재밌다 그리고 디아즈 미쳤다 딱 맞는 말이에요. 지금 삼성을 만나면 상대팀 재미가 없습니다. 디아즈는 미쳐있기 때문에 이건 피해야 돼요. 사실 지금 삼성은 만나면 안 되는 팀이에요. 지금 삼성은 초반 LG하고 똑같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 팀. 상대를 너무 괴롭게 하는 팀. 지금 타선이 한두 명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투수진, 선발진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한테 점수를 내기 너무 힘든데 얘네는 점수를 뻥뻥 내네? 정말 무서운 팀입니다. 이번 주 5연승의 이유는 있습니다. 특히 넘버원 지금 삼성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는 디아즈인데 자 여러분 어제 혹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디아즈 선수가 홈런 치면서 3홈런 쳤잖아요. 아니
어제 홈런 3개 치면서 홈런 1위 됐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홈런 2개 때렸습니다. 이 미친 거 이틀간 홈런 5개를 쳤습니다. 이거는 자연재해죠. 인간 자연재해입니다. 인간 허리케인 이렇게 볼 수 있는 디아즈가 오늘도 구자욱이 먼저 홈런을 친 이후에 백투백 홈런을 때려내면서 3대0을 만들어냈는데 걸리면 갑니다. 지금 신민혁의 낮은 공을 퍼올려서 넘겼는데 보세요 이거 10호 홈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잘못 던진 공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 좀 보세요. 여기 낮은 쪽에 잘 걸친 공이에요. 저거를 잡아당겨서 넘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디아즈 선수가 오늘 10호 홈런을 때려냈고 삼성은 오늘 또 추격을 하는 와중에 또 디아즈 선수가 홈런을 하나 더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즈가 오늘 홈런 2개를 때리면서 시즌 11호 홈런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그러면 디아즈 선수를 이제는 보내면 안 될 것 같다.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디아즈 선수가 이제 홈런 2개 3타점 오늘도 4안타를 때려냈기 때문에 이거 오늘 KBSN에서 정리해준 게 있더라고요. 이번 주 성적 보면 이거는 인간 자연재해 디아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디아즈 이번 주 성적입니다. 이번 주 성적 4월 20일 롯데 경기전부터 롯데전 5타수 2안타 그리고 4월 23일 기아전 4타수 2안타 이게 좀 심심해요. 그리고 4월 24일 기아전 4타수 2안타 1홈런 4타점 여기서부터 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25일 NC전 4타수 3안타 3홈런 4월 26일이죠. 6일 NC전 5타수 3안타 1타점 이게 이틀 전이었군요. 저게 3홈런이 4월 27일 NC전 3타수 2안타 2홈런 3타점 오늘 4타수 3안타였죠 오늘. 이거 오늘 경기 중간이어가지고 4타수 3안타 2홈런 3타점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박진만 감독이 면담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4타수 2안타 친 게 부진한 거죠. 이게 지금 부진한 거니까 롯데가 엄청 잘 막은 거예요. 이거 5타수 2안타면 진짜 잘 막은 거죠. 이날 누구야? 이거 엄청 잘했네? 이거 나균환이구나. 나균환이 잘했구나 이거. 아무튼 이게 지금 대단한 상황입니다. 디아즈가 지금 나오면 뻥뻥 점수가 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은 이제 이 상황이 정말 중요한 건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의 가장 지금 큰 약점은 구자욱 선수가 지금 안 터지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구자욱이 오늘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투런 홈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구자욱 선수의 시즌 6홈런이 터졌는데 그래도 구자욱이 홈런을 쳤잖아요. 유일한 고민이 구자욱이 안 터지는 거였는데 구자욱도 터졌다. 그러면 삼성은 현재 5연승을 하고 있으면서 선발진도 원태인 선수부터 해가지고 레이스도 오늘 돌아왔죠. 고민거리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레이스가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5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 선발진 괜찮아졌죠. 타선은 뻥뻥 터지고 있죠. 구자욱 고민이 있었는데 홈런 치고 있죠. 레이스 부상이 걱정되는데 돌아와서 잘하고 있죠. 삼성이 지금 이제 고민거리가 이제 이병헌 뭐 백업 보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별 고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팀들은 주전 포수가 개같이 쳐서 고민인 팀도 있고 주전이 못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고민이기 때문에 다른 팀의 고민거리는 진짜 막 암세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백업 포수 정도는 이거는 사실은 그 고민거리 수준도 아니에요. 백업이 잘하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고민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백업이 주전처럼 나가는 팀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NC 같은 경우 결국 삼성에게 오늘 패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오늘 추격도 하기도 했었고 나름대로 저는 NC가 너무 안 좋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도 초반에 LG를 만나서 2연패를 당한 적이 있었고 하나도 3연패를 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만나면 안 될 때 삼성의 팀 사이클이 이렇게까지 올라왔을 때 NC가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도 당연히 이렇게 잘하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이럴 수는 없거든요. 시즌 초반에 이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C가 좀 어느 정도는 어려울 때 삼성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나름대로 잘 싸우고 좀 추격해봤는데 또 디아즈에게 홈런을 맞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주중 시리즈만 하더라도 NC가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연패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수습을 잘하고 9연전 때 좀 잘 가줬으면 좋겠다. 물론 3연패가 안타깝죠. 아쉬운 건 맞는데 수습 잘해가지고 이 9연전 때 반격의 실마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다시 홈으로 돌아간 날 정말 팬분들에게 즐거운 야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NC가 지금 9승이고 혼자 10승을 못했는데 제가 롯데한테 작년에 그랬거든요. 왜 우리는 10승에 9수가 걸리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10승하는데 9수 걸리면 안 됩니다. 9수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NC가 주중에 뭐 투수가 많이 나왔던 건 맞긴 한데 근데 삼성의 타선도 엄청 좋았던 건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삼성은 이렇게 지금 고민거리 없는 레이스도 컴백 그리고 구자욱까지 홈런 디아즈는 현재 이번 주 최고의 타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NC는 빨리 좀 어느 정도는 수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5경기를 한번 또 만나봤고요. 야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구는
마라톤이다, 장거리 레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거리처럼 지금 눈앞의 승리를 쫓아봐야 얻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달콤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너무 극적으로 해서 기분 좋지만 내일 지면 끝이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웃는 게 진짜 웃는 건데, 이런 9연전을 어떻게 치러지냐에 따라서 자기의 순위가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